양천구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 기준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 등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부동산 돋보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 택시 강제 휴무제인 3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야 시간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심야 할증 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해 재산세 40% 감면을 추진합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양천구 의회를 통과한다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달 말 조례 심의를 앞두고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양천구 내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은 약 4만 2천여 세대.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세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재산세는 당연히 감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구청장의 공약에 따라 양천구는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구는 내년부터 3년간 항공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재산세를 40% 감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중 1세대 1주택자 약 7천여 명에게만 재산세를 깎아줄 방침입니다. 다만 실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양천구민이 아닌 사람도 피해 지역에 집을 한 채 소유했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구가 추산한 한 해 감면액은 11억 8천여만 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양천구는 조례 제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세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감면 대상을 1세대 1주택자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가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까지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천구에는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해당 조례안에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논쟁이 되는 부분이. 조세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주민들 사이에 실질적인 역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한 사실 명확한 아직 분석 없이 좀 조례안이 급하게 좀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서. 양천구가 야심차게 꺼낸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지원책. 주택이 몇 채 있느냐에 따라 지원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반응과 함께 집 없는 사람에 대한 지원책은 빠져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은평문화예술교육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 교육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평문화재단은 9일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은평구 문화예술교육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어떤 정책과 그리고 현장의 요구들을 같이 좀 서로 논의하는 이제 거버넌스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있을 이제 지방 이양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평문화재단은 지역 생활권을 연신내와 불광천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문화예술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생활권으로 조금 더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교육도 조금 더 가까운 우리 동네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평에서는 연신내 생활권, 불광천 생활권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은평구 불광 미성 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은평구 내에서는 첫 아파트 재건축인데요. 불광 미성 외에 서울의 다른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재건축이 호재로 작용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러올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 소장님, 서울의 아파트 가격 23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요즘 거래가 전혀 없는 상황에 거의 초급매인 경우에만 거래가 된다고 하던데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거래로 놓고 봤을 땐 거의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매물이 나와서 이제 어쩌다가 하나씩 팔리는 물건들의 가격 하락폭이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하락한 걸로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관망세는 짙어지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불안감으로 인해 갖고서 이제 선뜻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988년에 준공된 은평구 불광 미성 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강남의 은마 아파트나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요.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좀 시장의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그래서 당장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조합 추진위 단계에서 이제 조합으로 설립을 전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여건에 따른 어떤 사업성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 사업성을 뒷받침으로 해서 어떤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까지 이제 가는 그 과정이 아직 지난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음아파트라든지 이제 이런 아파트의 재건축이 안전진단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주택가격 상승이라든지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서 당분간은 좀 지켜보는 추세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토부가 연말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동 재건축 추진단지들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목동 재건축 단지들이 이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어떤 그 재건축이 가시화가 된다 그랬을 때에는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현재 이제 우리 그 거시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년 2023년 부동산 시장 경기 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경색으로 인한 어떤 자금 PF 대출, 그 다음 이런 것들에 지금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이 좀 그 활성화가 되기에는 당분간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오는 17일 2023학년도 수능이 치러집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결전을 앞둔 수험생들 자신감 가지고 막바지 준비 잘 해야겠습니다. 네, 실제 수능에 맞춘 컨디션 관리도 중요한데요.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 막바지 공부는 새로운 책을 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보다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중복으로 출제된 주제나 유형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수능 시험과 EBS 교재 연계 출제율이 50%에 이르는 만큼 EBS 교재도 다시 훑어보고 틀렸던 문항은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국어와 영어는 EBS 교재에서 다룬 지문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출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능 전 3일 동안 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하게 됩니다. 현장 수업보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성적의 등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 3일 동안 수능 날과 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오전에 국어, 수학, 오후에 영어, 탐구 과목을 학습하면서 시험장 분위기를 간접 체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체의 리듬을 바꾸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야행성 공부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정작 시험 당일 점심 후 영어 듣기 시험에서 졸린다든지 평소 리듬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되는 만큼 6시에는 일어나는 등 아침형으로 리듬을 바꿔가야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과도하게 불안감을 겪으면 독감이나 감기, 장염 등을 앓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수능이 상대평가인 만큼 끝날 때까지 결과는 알 수 없다며 이미 성적이 결정됐다고 포기한 채 남은 시간을 버리기보다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알차게 시간을 보낸다면 7일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서울시가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시는 10일부터 연말까지 개인 택시 3부제 해제와 법인 택시 야간조 편성 등을 통해 심야 운행 택시를 7,000대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인 택시는 9개 조로 나누어 야간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5,000대를 공급하고 법인 택시는 신규 기사 채용 등을 통해 2,000대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 심야 시간 운행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심야 할증 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늘리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기본 할증률의 2배인 40% 할증을 적용합니다. 올해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대상에서 은평구가 아이맘 택시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이맘 택시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전용 택시인데요.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대형 차량 내부에는 영유아용 카시트와 손소독제, 공기청정기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는 내년부터 아이맘 택시에 동행 지원 서비스인 친정맘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